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설날 명절 밥상의 화두. 재난지원금 얘기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모두에게 주느냐, 일부에게 두텁게 주느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은 충분할까요? 이런 문제도 있을 건데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절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밀린 일, 그러니까 뭐, 신문사나 이런 데서 부탁한 글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절인데요. 자, 더불어민주당하고 정부 청와대 계속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추경 편성 논의도 하고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편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 계속 논란이 되는데 이 논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흔히 코로나 재난 발발했을 때요. 아마도 기억합니다. 시중의 유행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BCAC 이란 말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예, 근데 한번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봐 보세요. 달라졌는가?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과거의 관성대로 그냥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똑같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런 함정에 빠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논란이 빚는 게 지난해 1차하고 2차 지급한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예. 흔히요. 근데 1차 때를 되게 이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지원한 거고 2차 때는 선별로 지원한 걸로 이렇게들 하는데 그게 좀 착각하는 게 있는 게요. 네. 1차 때는 그러니까 선별에다가 플러스 소멸성 지역화폐에 기반한 전국민 지원이 이렇게 결합됐던 거였었어요. 1차는요? 예, 1차 때도 그러니까 자영업자들하고 특수고용노동자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 당시 때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한테 지원한 게 추가가 된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제 정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효율성이라든가 경기 진작 효과 뭐 이런 것, 이제 소득 분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는데요. 1차 때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다 효율성, 공정성, 그다음에 결과가 정의로우냐 이것들가 다 1차 때가 좋았어요. 예. 통계 수치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 국민한테 지원하는 방식이 선별 지원의 취지는 뭐였었죠? 어려운 사람한테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선별 지원 효과까지도 보면서 일석삼조 효과를 낼 수 있다면은 전 국민 지원이 당연히 우월적인 방식인 거잖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전 국민한테 지원한 돈이 얼마였냐면 14조 3천억 원을 집행했었어요. 네. 근데 그 14조 3천억 원을 지역화폐로 일정 기간 내에 다 소비하게 하다 보니까는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습니까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주머니로 귀착됐잖아요. 다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자영업자들의 피해는요. 임대료 같은 비용에서도 발생하지만은 매출이 줄어들어가지고 생기는 것도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가장 크죠. 예. 그런데 정부에서 주로 타겟을 맞추는 건 뭐냐면은 그 임대료 같은 고정비용에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매출액 감소의 부분을 방치하는 한에 있어서는 자영업자들이 못 견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게 결국은 글로 들어갔잖아요. 주머니로 다들이요. 예. 그러니까 그 매출에 그러니까는 매출 지원의 효과를 봤다는 점에서는 이것도 선별 지원의 내용을 갖는 거예요. 이것도 선별이다.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 국민한테 줌으로써 뭐냐면은 이 선별이라는 것이요. 이번에는 과거의 재난위기와 달리 굉장히 범위가 넓게 나타납니다. 피해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도 피해를 받는데 보상을 못 받는 사람들의 불평들이 좀 나오잖아요. 네. 이런 거를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선별하는 게 힘듭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전국민 재난 같은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효과도 있고 선별 효과도 있고 거기다가 뭐냐면 전체 국민한테 줌으로써 사실 지난해 우리나라가 경제가 재정 투입을 제일 적게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인 성과를 만들어냈어요. 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국민들이 그러니까 자발적 방역에 참여와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네. 그럼 국민들도 사실은 일정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피해를 입은 거예요. 희생을 치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전 국민한테도 사실 그러니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주게 되면은 전 국민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협조를 할 게 아니니까요. 그런 네. 효과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석삼조 효과가 있는 정책이 소멸성 지역 화폐에다가 전 국민 지원으로 하는 방식이 선별하고 대립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 선별하고 대립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한 보편 지급을 하면 자영업자들한테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선별한테 두텁게 지원이 되는 거이기도 하다 이 얘기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30% 정도에 그쳤다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분들이 이제 그러니까요, 뭐 경제학에서 사용한 방법론을 제가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요. 네. 이 방법론은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에서 수치를 계산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가정을 해서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되다 보니까 8개 카드사만을 대상으로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카드를 다 이제 간 것도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과소 추정된 게 네.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는 한 4조 2천억 원이 과소 추정된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크게 이제 누락시킨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게 자영업자하고요. 임시직이나 일용직 그러니까 고용 취약계층들이에요. 네. 그럼 고용 일용직 같은 경우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 수입이 있었는데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100만 원 수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근데 10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근데 정부한테서요. 예. 그럼 100만 원이 만약에 이 정부로부터 지원이 없었으면 소비를 못할 텐데 100만 원 지원받음으로써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데 그게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러니까 소득이 있을 때 소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소비가 않는 걸로 계산한 거예요. 네, 근데 네. 100만 원 소비가 만약에 지원이 없었으면 100만 원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예. 감소할 걸 막아줬으니까 그것도 소비 증가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뺀 거예요. 그게 한 7조 9천억 원인데 그걸 뺐습니다. 네. 그러다 자.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 30%뿐이 안 나온다는데 저희가 계산해 본 거는요. 네. 투입 대비해서 한 113% 나왔고요. 오히려 100%를 넘어갔다. 넘게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주로 추정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요. 꼭 1차 거만 분석을 하는데 2차 선별 때 거는 분석을 안 해요. 네. 2차 선별 때 거 한번 소비 지출 분석해보라고 그랬어요. 자, 거의 안 증가했습니다. 전경련사나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이런 예. 얘기를 합니다. 선별 지원이 경기 부양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예. 근데 저는 그분들이 지금 이 보고서를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는데 데이터를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분들이 사실은 짜맞추기식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서 별로 신뢰가 없는데 일단 데이터로 보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소매 판매액이 증가를 했어요. 네. 1차 지원했을 때. 네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소매 매출액이 크게 감소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미국 방식이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방식 제1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 훨씬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통계 수치가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럼 미국이 만약에 효과가 있었으면은 네. 미국의 2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아했어야 되는데 미국이 2분기의 경제 성장률이요. 아주 그냥 큰 폭으로 하락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 지금 당정청에서도 선별과 보편지급과 선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모아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 방향은 맞다고 보시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냐? 홍남기 부총리에서 계속 홍남기 부총리는 국간직이고 또 뭐 예. 국가 채무를 걱정합니다. 걱정해야 하는 것도 맞잖아요. 또 자기 역할에. 예. 그런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자, 우리가 재정을 아껴 쓰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민생 안정이 파괴되면요. 재정 안정은 불가능합니다. 네. 선진 국가들의 역사적인 경험을 보게 되면요. 가계 부채가 크게 증가하게 되면 경제 위기로 연결됐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뭐냐면 그걸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 채무가 크게 증가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계가 그러니까 민생이 안정돼야지만 재정도 안정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민생이 굉장히 지금 취약해지고 있잖아요. 예. 이걸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그러니까 더 많은 그러니까는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국가 재정은 더 나빠진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IMF나 국제기구에서도 우리가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컨센서스가 뭐냐면요.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위기가 발생하고 나면 후에 사후적으로 지출하는 비용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적게 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경제적이다. 그렇죠. 실제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1차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14조 3천억 원을 투입을 했잖아요. 지원했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GDP 증가 효과가 16조 이상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국가 부채가 그러니까 국채 발행에서 10조 정도 더 증가했다 하더라도 GDP가 증가하면은요 소득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채무 비율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요. 네. 근데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국가 채무만 증가한단 말이에요. 예. 소득은 안 증가하고요. 소득은 오히려 심지어 감소까지 하죠. 교수님. 예.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 선별 예. 지급을 강조하는 지자체가 있고 또 보편 지급을 강조하는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자체에 대한 그런 경제성 평가는 좀 나온 것도 있습니까? 자료들이? 자, 우리가 이제 그 지자체별로도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해가지고 2018년까지 그러니까는 지자체별로 발행한 적이 있었어요. 예. 발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자체별로 연구한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걸 나와요. 예. 그 이음 카드라고 발행을 했는데 네. 반면에 그러니까는 발행 안 된 데들은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지역 경제가 어려운 걸로 좀 이렇게 더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보게 되면은 그 지역화폐와 관련해 가지고 국책연구원인 조세영 같은 데서요. 네. 조세정 연구원 같은 데서 그러니까는 뭐 일자리하고 연결시켰는데 예. 제가 이거를 좀 들여다봤어요. 그 2019년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발행했던 기간인데 그 중에서도 경기도가 제일 많이 발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한 3,900원 넘게 발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고용 효과가 없었다고 해가지고 이런 데다 연결시켰는데 예. 이 3,900억 원을 경기도 1인당으로 나눠보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는요 이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업체에서 쓴 매출액이 67만 원이에요. 예. 67만 원 한 달에 67만 원 매출 증가한다고 주 기자님이 만약에 사업한다면 한 사람 더 고용합니까? 아니요, 어렵죠. 매출액이 이 지역화폐 발행액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고용 효과까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고용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매출 증가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갖다가 연결을 시켜버려요. 그렇게 말하긴 또 정확하진 않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여행업이나 숙박업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여행업에 효과가 없었다. 여행업 같은 경우 피해는요. 그 피해대로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지 이게 여행업에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 예. 많아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최근에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임종석 예. 전 대통령 실장하고 예. 프란체스코 교황의 뜻이라면서 기본소득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살라리오 우니베 살레 그러니까 뭐 예. 기본소득이다 아니다 생활임금이다 이건 예. 뭐예요? 이 개념은? 자, 교황께서 지난해 4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네. 그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보편적인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임금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보편적인 임금 이렇게 볼 수 있죠. 임금이라는 이런 용어를 썼는데 네. 이거를 이제 임종석 실장은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이제 상향시킨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난해 12월 달에 교황이 책을 냈어요. 예. 책을 냈는데 거기서 뭐냐면 기본소득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언급을 해요. 네. 기본소득, 자기가 얘기한 건 기본소득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로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도 지원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걸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맞고요. 임종석 실장이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을 하신 거예요. 아, 네네. 예.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편적으로 지급을 해주는 게 좋은데 예. 국가가 너무 빚을 많이 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예. 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 담당자들이 어찌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게요. 제가 우리 지역에도 보게 되면 아시는 이제 자영업자들을 보게 되면요. 네. 상반기에는 대개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연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하반기 되면서 이제 뭐냐면 굉장히 가족처럼 지내던 직원을 이제 그러니까 당분간 해고를 하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으니까요. 예. 세 번째는 뭐냐면 연말 되니까
보니까는 문 닫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요? 그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이제 같이 실직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뭘 해줘야 되죠? 단기 공공근로 일자리라도 지원해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투입된 돈이 1차부터 4차 추경까지 한 16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근데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14조 2천억 원이 집행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사전적으로 만약에 그걸 지급해줬을 때는 이게 폐업 안 하고 견뎠다 이겁니다. 네. 근데 이걸 방치하게 되면 문 닫게 돼가지고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근데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 그러니까 마냥 지원할 수 있는 돈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는 이걸 너무 우리가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선별이 그러니까는 맞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네. 지금 상황은 코로나 이전 상황하고 전혀 다른 상황의 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통이다. 코로나 상황이다. 그러니까 네.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그러니까 보다 효율적인 것이 뭔가를 생각할 때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네. 전 국민이 그러니까 선별도 포함하고 있다. 네. 예. 코로나 시대는 이거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전 국민 지원이라고 하지만 이게 선별을 포함하고 있다. 이게 최백운 교수님이 오늘 가르쳐준 강의 그러니까 요지라고 보면 되죠? 상황이 다르면 방법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